12경 명 모두가 면역력을 발휘해요. 이걸 사모님은 아셨던 거예요. 사모님은. 그러면 이번에는 2차 방어. 후천성 면역이라고 해요. 선천성 면역은 innate immunity라고 하고, 여기 후천적 면역은 획득 면역이라고도 하는데 acquired immunity라고 해요. 네, acquired immunity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이적 면역이라고 그랬죠. specific immunity. 특정 항원에 대응을 한다. 특정 항원에. 먼저 면역계 구조를 초간단 요약. 면역계 구조 보면은 여기 2차 방어가 일어나는 면역계 구조. 흉선, 사이무스, 사이무스를 흉선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T 림프구가 숙성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뼈 속에 있는 골수. 뼈는 본, 골수, 즉 본 매로우에서 성숙이 된 림프구는 본자를 따서 비림프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몸의 림파틱 면역 체계는 스테무스 폐금경의 라인상에서만 흐르다가 우측 세구라정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전신은 좌측 세구라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조를 보시고 고인들은 좌간 우폐라고 했어요. 간은 4분의 3이 망가질 때까지 아픔을 못 느껴요. 아픔을 느꼈다 그러면 죽기 직전이에요, 간은. 그런데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그 내부 소화기관의 영양분은 간 문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역류해요. 역류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좌측 옆구리에는 비장이 붙는 비장종대 현상이 나타나고, 좌측 소복에는 정맥류라는 적이 우들두들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걸 소복급결이라고 하죠. 소시호탕, 대시호탕증의 흉협고만이 비장종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액성기탕증 쪽의 소복급결, 계지복용환의 소복급결은 좌측의 정맥류가 우들두들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은 사건이에요. 병적인 일은 사건이야. 그런데 그 사건은 몸이라고 하는 실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다 설명되어 있대요. 다 설명되어야 된다고. 동의학에서는 이미 상세하게 설명이 나왔는데, 서의학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언어로 바꾸어서 앞다퉈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선양 목에 편도가 있잖아요. 편도. 그것도 림프공이에요. 림프절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은 비장이에요. 두 번째로 큰 게 편도라는 림프절이고, 편도 위에 입천장 쪽에 아데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선양이라고 하죠. 그것도 림프절이에요. 입안에 들어오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등을 1차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국의 편도와 아데노이드에서 1차 저지선을 형성하죠. 다시 보십시다. 흉선, 사이무스에서는 T 림프구가 나온다. 그리고 본 매로우에서는 B 림프구가 나온다. 림프액이 전신을 돌면서 몸을 청소해요. 거기에서 발견된 암세포,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곰팡이 등등은 림프관에서 회수해서 림프절에서 식균작용이 일어나요. 식균작용이 림프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혈관이 있고 정맥혈관이 있고 림프관이 있어요. 연합해서 혈관에서도 면역작용이 일어나고 림프에서도 면역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요거 보다 상세한 해설인데, 자, 보십시다. 네. USB에 담아가신 분들 주목해서 봐주세요. 여기 뭐라 그랬죠, 제가? 적군이 나타나면 내부에서도 혈관 확장작용이 나타나서 일부 백혈구는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와 조직액과 함께 림프관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서 림프관을 돌면서 식균작용이 일어난다.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은 대장 정격을 써야 될 증인지, 비정격을 써야 될 증인지, 폐정격을 써야 할지, 소장 정격을 써야 할지 등등이 확실해지잖아요. 이런 것을 알면 할수록 확실하게 맞춤요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림프절에는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많이 분포하여 병원체를 제거한다. 여기에서 잠깐 안내 말씀. 우리 몸에 림프구가 있고 림프절이 있어요. 림프구는 T림프구, B림프구 할 때 그 림프구예요. 림프절은
림프와 림프 사이에 있는 마디를 절이라고 해요. 그 마디가 공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3, 4번님이 이하의 핵을 만져봐 할 때는 무엇을 만져보라는 얘기냐면 림프절을 만져봐야 해요. 림프절 안에는 림프구가 있어요. 림프액 안에는 림프구가 있어요. T림프구, B림프구와 같이. 그러니까 림프절 하게 되면은 공과 같이 큰 놈이다. 림프절 하면 마디절이니까 공처럼 되어 있다. 요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식균 작용을 하는 건 림프구예요. 림프절이 아니라. 그런데 서의학자들도 그걸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하의 핵, 림프절이 부었다 해도 옳고, 그냥 혼용해서 쓰니까 림프구가 부었다 해도 옳은 말인데, 보다 확실한 것은 이하의 핵을 만져봐. 그것은 림프절이다. 앞으로 성목고마을에서 봉사할 때, 차트 정리할 때, 림프구가 부었다, 이렇게 이제 쓰지 마시고, 림프절, 어느 곳에 림프절이 부었다, 감지된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후천성 면역, 아까 특이적 면역이라 그랬죠? 특이적 면역. 항원과 만나야 반응한다. 1대1이야, 1대1. 1대1로 싸운다. 림포사이트, 백혈구의 일종. 즉, 림프구예요, 이게. 우리 몸에 골수, 그리고 흉선, 골수에서 B림프구가, 흉선에서 T림프구가 나온다. 림프구, 백혈구의 일종, 종류와 기능 초간단 요약. 먼저 T림프구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여기 헬퍼 T셀이 있어요. 헬퍼 T셀. 그리고 킬러 T셀, 다른 말로 사이토톡식 림포사이트, T 사이토톡식 림포사이트라고 해요. 세포독성 T세포, 세포독성 T림프구. 그냥 저 따라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사함침 쓰기 위해서 저것까지 공부해야 돼. 이미 공부하신 거라니까. T림프구, B림프구가 있는데 먼저 T림프구를 살펴봅니다. T림프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헬퍼 T셀, 도우미 T세포, 보조 T림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킬러 T셀은 정확한 명칭은 T 사이토톡식 셀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세포독성 T세포라고 합니다. T림프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헬퍼 T셀과 세포독성 T셀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보조 T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초간단 요약. 여기 보조 T세포는, 보조 T림프구는 B세포에게 항원의 침입을 알려 항체를 만들도록 하며 킬러 T세포가 항원을 인지하고 공격, 파괴하는 것을 돕는다. 세포독성 T세포는 바이러스 감염을 받은 자신의 세포나 암세포를 파괴하여 죽이는 역할을 한다. 암세포가, 이제 거기 또 암세포야. 암세포가 폐에 가서 딱 조직을 만들고 있어. 계속 확장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을 도우미 T림프구가 세포독성 T세포에게 저거 암세포야. 암세포야. 그러면 킬러세포가 가서 세포독성 T세포가 손상된 조직은 물론 암세포를 공격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클린징하는 식균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B세포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저기 삼각형 뿔 가진 놈 있지? B세포가 저거 나쁜 놈이야. 그러면 B세포가 삼각형 뿔 모양의 항원에만 작용하는 항체를 만들어. 그러니까 보조 T세포가 없이는 세포독성 T세포나 B세포가 작용을 못해. 면역작용을 못해. 여기에서 용어 정리합시다. 항원, 안티즌, 이것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암세포,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등등
항체는 안티바디, 항원에 대항하는 면역 단백질. 특이성은 항원의 구조, 모양 등을 파악해 그에 맞는 맞춤 요법의 면역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선천성 면역에는 무차별로 대항한다 그랬잖아요. 일단 자기가 아니면 다 공격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식세포가 마크로파지예요.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백혈구가 먹어요. 세균을 라이소자임에서 라이소로 자르고 자임으로 녹이고 먹어 치운다고. 아니, 마크로파지도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되잖아. 그게 소화제야, 소화제. 자임이. 그런데 이놈이 먹고 나서 시체, 적군의 시체, 즉 박테리아로 말씀드린다면 펩타이드 글리칸이라고 하는 껍질을 파괴하고 그리고 안에 녹이잖아요. 자임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되는 과정. 그것을 마크로페이지가 먹어치우는 거거든. 그런데 다 먹어치우는 게 아니야. 껍질을 여기저기 널어놔. 여기저기 널어놓고 보조 T셀한테 야, 너 이리 와봐. 마크로페이지가, 대식세포가 이리 와. 왜? 나 오늘 이놈들 먹었어. 봐봐. 보니까 껍질에 가시가 놓쳐 있어. 가시가. 그러면 보조 T세포가 그것을 감지하고 B세포에게 여기 가시가 달린 놈은 이건 아군이 아니야, 적군이야. 그리고 세포독성 T세포에게도 여기 마크로페이지가 오늘 1차 처리했는데 요 가시가 돋친 놈이 다음에 나타나면 무조건 우리 편 아니니까 내가 신호 안 하더라도 공격해. 이것을 보조 T세포가 다 조종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세포독성 T세포나 B세포에게 보조 T세포가 신호를 해주지 않으면 면역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크로페이지가 먹은 사체, 껍질을 여기저기 널어 놓는다? 그러면 보조 T세포가 그놈의 정체를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고 B세포 그리고 T세포 중에 세포독성 T세포에게 이놈들은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면역작용이 일어나는데, 참고로 에이즈,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후천성 면역증이 된 것을 우리가 그냥 대명사로 에이즈라고 해요. 그러나 그러한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에 의하지 않고 여러 원인에 의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돼요.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에 의한 에이즈와 어떠한 암 환자나 자가면역증으로 생기거나 등등, 그래서 몸에 혼란이 일어나서 생긴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원인 물질이 틀려요. 원인 인자가. 어쨌든 그 HIV로 말하자면, 그것으로 말하자면 HIV 바이러스가 보조 T 림프구를 숙주로 삼아요. 자, 메르스, 사스, 독감 이럴 때는 특정 바이러스가 폐 강내로 들어가서 폐 조직 자체를 숙주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 그곳 조직이 파괴가 되죠. 에이즈는 보조 T세포 채로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보조 T세포가 파괴돼요.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이 다 생략이 돼요. 세포독성 T세포도 활동을 못하고요. B세포도 활동을 못해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우리가 여기 보조 T세포가 상했으니까 에이즈가 활동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보조 T세포가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삼침을 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이 보여요. 일단 오늘은 그 요법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그렇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HIV 바이러스는 보조 T세포를 숙주 삼아서 기생하기 때문에 그 보조 T세포가 파괴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면역작용, 일련의 면역작용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에이즈의 발병 메커니즘이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마크로파지가 헬퍼 T세포, 보조 T림프구에게 이놈은 세모꼴이야. 저놈은 암세포인데 별 모양이야. 저놈은 바이러스인데 지금 사각형이야.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보조 T세포가 B림프구나 또는 T림프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B림프구에 그 정보를 제공하면 그 모양까지 정해주니까 T세포가 본 것이 삼각형이야. 그러면 삼각형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 여기 그게 이거잖아요. 네. 삼각형, 원모양, 사각형 등등에 따라서 거기에 딱 체인이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제거한다. 그게 이거예요. 이게 안티젠 항원이고 항체는 Y자로 생겼어요. Y자처럼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리셉터예요. 리셉터는 그 항원의 모양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변해요. 딱 아귀가 맞도록, 열쇠와 자물쇠가 딱 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정리. T림프구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형질세포가 있고 하나는 기억세포가 있어요. 형질세포는 여기 새총으로 지금 딱 쏘는데 총알이 뭐예요? 여기 항체잖아요. 항체.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든다. 항체를 만들고 B림프구 중에도 메모리 세포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세포는 Hey, I remember you. 그러잖아요. Hey, I remember you. 모양을 기억해도 그러면 나중에 삼각형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기억해 뒀던 놈이니까 저거 작년에 왔던 놈이네? 공격해. 작년에 왔던 놈이네? 하고 공격해.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건 보다 빠르게 이제 대응할 수 있어. 똑같은 놈이 나타나면.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체액성. 즉, 항체를 눈물, 콧물, 폐포의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 오줌, 남자의 정액, 여자의 질분비물 등에도 전부 다 항체를 뿌려서 만약에 이런 놈이 나오면 색깔이 분홍색인 놈이 오면 거기에 맞는 항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아주 정교하게 면역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삼심법은 이러한 것에 대응하도록 삼사부님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요법이에요. 최첨단 요법. 저를 봐주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경맥이 다 면역과 관계가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